한국은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일까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자원 빈국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석유도 부족하고 천연가스도 부족하고 산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핵심 광물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는 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제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이상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현재 산업이 필요로 하는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석유가 귀한 이유는 자동차와 선박과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필요하기 때문이고, 리튬이 중요해진 이유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그리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오늘날 전략자원으로 취급되는 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어떤 광물이 미래에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물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새로운 배터리가 발명될 수도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될 수도 있고, 양자 컴퓨터와 초고성능 반도체, 우주산업과 초전도 기술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원소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평범한 돌처럼 취급되던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각국이 확보하려는 전략자원으로 바뀐다면 자원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재한다와 쓸 수 있다가 전혀 다른 말이라는 점입니다. 광물은 발견되는 순간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도와 매장량, 채굴 난이도, 정제 비용, 환경 규제, 국제 가격,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산업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야 비로소 경제적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땅도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흔해서 관심받지 못했던 원소가 새로운 기술의 핵심 소재가 되는 순간 그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비싸게 거래되는 광물도 새로운 대체 소재가 등장하면 순식간에 중요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원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기술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땅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 한반도에는 텅스텐, 히토류, 리튬, 바나dim을 비롯해 다양한 광물의 부존 가능성이 조사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광물이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높은 농도로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꺼내고 분리하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큰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광물이 묻혀 있어도 채굴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높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자원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발견되고도 버려진 광맥이 있었고, 품위가 너무 낮아 개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변합니다. 예전에는 처리할 수 없었던 저품위 광석에서 필요한 원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고, 채굴 장비와 정제 기술이 발전하면 과거에는 수익성이 없었던 광산이 다시 경제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중요합니다. 어떤 광물의 국제 가격이 몇 배 혹은 몇십 배 오른다면 어제까지 버려졌던 돌이 오늘부터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래된 폐광과 과거의 탐사 자료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속 함량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을 포기했던 장소가 미래에는 당시 관심조차 없었던 다른 원소 때문에 다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채취한 암석 표본도
새로운 분석 장비로 다시 살펴보면 과거에는 찾지 못했던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나라의 진짜 자산은 현재 가동 중인 광산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축적된 지질도, 시추 자료, 암석 표본, 폐광 기록, 아직 정밀하게 조사되지 않은 지층까지 미래의 자원 탐사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미래의 특정 원소의 가치가 폭등할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가치 없어 보이는 땅과 관권을 조용히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값싼 선점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한국의 자원 지도는 미래에도 그대로일까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원의 가치는 땅속에 있는 물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과감한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등장할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특정한 희귀 원소를 대량으로 필요로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연히도 그 원소가 한반도의 특정 지질대에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이름조차 생소하고 산업적 가치도 거의 없는 광물이 수십 년 뒤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에너지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새로운 전략 자원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더 흥미로운 질문도 가능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지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와 기업들은 현재 가격으로는 가치가 없는 광산과 관권을 미래 기술을 예상하며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 어딘가에 엄청난 비밀 광산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규모의 미개발 전략 자원을 숨기고 있다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인류가 자원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석탄이 그랬고, 석유가 그랬으며, 우라늄과 리튬, 히토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관심 없이 지나치는 어떤 암석 속에 다음 시대의 산업을 바꿀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쓸모없다고 판단한 광물을 바라보며 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자원을 몰랐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한반도의 땅속에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에는 자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미래에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자원으로 만들어줄 기술과 시대가 도착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